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교재 우공비 13페이지의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집과 학교를 왕복할 때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평균 속력이 6m/s이고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는 평균 속력이 2m/s였다. 학생이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이 문제가 굉장히 함정에 많이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6m/s 학교가 반대로 됐네요.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6m/s, 돌아올 때는 2m/s. 그럼 6하고 2의 평균은 얼마? 4m/s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는 걸 말할 때 총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2m, 6m는 이미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인 평균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산술 평균은 그냥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n. 그게 산술 평균인데 얘는 갈 때와 올 때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더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거리는 모르지만 그냥 L이다 줍시다. L. 자, L만큼의 거리를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자, 평균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죠.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시간이 t1만큼 소요가 됐어. 그러면 t1분의 L 큰 값이 6m/s라는 얘기죠. 반대로 학교에서 집으로 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t2분의 L은 2m/s. 자,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뭐냐면 t1과 t2예요. 자, t1과 t2를 다른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요거까지만 가지고서 평균 속력을 내보자 이거야.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총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갈 때 t1, 올 때 t2. 그래서 t1 플러스 t2분의 자, 이동거리. 갈 때 L, 돌아올 때도 L이니까 이 L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T1과 T2를 모르기 때문에 T1과 T2를 이 정보로부터 도출해내야 됩니다. 자, 요 식으로부터 T1은 6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식에서는 T2가 2분의 L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6분의 L 플러스 2분의 L분의 2L. 자, 분모부터 계산합시다. 분자는 2L이고 분모는 통분을 해주면 여기는 6분의 3L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L 더하기 6분의 3L은 6분의 4L. 자, 분자가 2L인데 얘는 결국 1분의 2L인 거지. 그래서 번분수니까 안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모,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 그럼 L 약분되면서 4분의 10이니까 평균 속력은 3m/s가 나온다. 자, 이런 문제들 그냥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T1과 T2.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서는 얘네들이 그대로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도록 하세요. 이거. 다음 8번.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무슨 그래프 나왔죠?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이 물체 처음 속도, 처음이라는 건 시간이 0일 때죠. 자, 처음 속도는 10m/s였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처음엔 빠르게 움직이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5초이 되는 속도가 0이니까 5초일 때 정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에서 5초까지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자, 요거 우리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프 해석할 때는 총 세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좌표값. 좌표값은 방금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0초일 때는 10m/s, 5초일 때는 정지했다. 자, 두 번째, 기울기를 본다. 자, 기울기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이 기울기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 기울기의 값을 찾는 방법은 x축 단위분의 y축의 단위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x축의 단위는 뭐야? 시간이니까 세크죠. y축의 단위는 뭐야? 미터/세크. 그럼 얘는 분모는 1분의 세크고 분자는 세크분의 미터와 같다고 했죠. 계산해보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니까 미터/세크 제곱. 이거는 가속도의 단위다. 얘는 가속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x축하고 만드는 면적. 요 그래프에서는 x축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을 만들게 되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고, 이 면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시 단위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의 단위는 x축 곱하기 y축의 단위를 계산해줘라. x축의 단위는 세크고 y축의 단위는 미터/세크니까 미터/세크 계산하면 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면적이 이동하는 건, 의미하는 건 뭐다? 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에서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봤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속도, 속도, 얘들은 벡터입니다. 방향을 가진 애들이에요. 방향을 가진 애들의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바로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플러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봅시다. 속도의 부호는 뭐야?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런데 가속도의 부호,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였지. 얘 기울기 얼마죠?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를 하는데 x가 5만큼 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 10만큼 변했어요. x가 5만큼 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 10만큼 변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의 부호는 결국 속도의 부호랑 똑같아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따진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고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지금 여기 가속도 구했죠?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여기서 크기를 물어봤어. 자,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크기를 따질 때는 절대값을 씌워줘라. 그래서 2m/s 맞습니다. 기억도 맞았고 이름도 맞았죠 지금. 지금 이동거리는 25m이다.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면적을 가지고서. 자, 얘 면적을 보니까 여기가 5, 10. 그럼 곱하면 50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25m를 이동했다. 세 개가 다 맞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변이라고 했는데 디귿에서 이동거리 물어봤어. 변이랑 이동거리 같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같은 경우는 언제냐?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같으려면 운동 방향이 바뀌면 안 돼. 근데 운동 방향은 뭘로 따진다고 했어? 속도의 부호. 얘는 0에서 5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다 플러스입니다. 다 x축보다 위에 있죠. 플러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죠, 이거.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쉬워지는데, 물체가 빨라지는 경우, 물체가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하는데 느려지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얘는 점점 빨라지고, 얘는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고. 자, 일단 둘 다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우리 편의상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5로 합시다. 그리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거는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변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빨라지는 거는 뭐냐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느려진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9번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물체 속도가 증가할 때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물체 속도가 감소할 때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지금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문제는 거의 다 중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번 단원에서 그래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번.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1번. 1초일 때와 6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우리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뭘 본다? 좌표값 본다. 좌표값은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죠, 이거. 이 물체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다가 2초 때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리고 2에서 4초는 속도가 일정하고 4에서 8초는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좌표값을 읽은 겁니다. 두 번째 뭘 본다? 기울기를 본다. 근데 수학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걸 구했는데, 이 과학에서는 그래프 기울기를 구해서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기울기의 의미 구하는 방법, x축의 단위분의 y축의 단위. x축의 단위는 시간이니까 세크, y축의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그럼 얘는 결국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가속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면적을 봅니다. 면적, 초등학교 때부터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해서 원의 면적 이런 거 다 배웠죠. 자, 면적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런데 과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다. 면적의 의미 찾는 방법은 x축의 단위 곱하기 y축의 단위. x축의 단위는 세크, y축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계산하면 미터만 남으니까 면적의 의미는 변위가 됩니다. 자, 1번. 1초일 때와 6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가속도는 아까 기울기였죠. 그럼 1초일 때는 여기니까 요 지점의 기울기, 이거 구하면 되겠지. 자, 이 지점의 기울기 얼마? 2분의 4. 그래서 가속도는 2m/s 제곱. 6초일 때는 여기지. 여기니까 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 기울기 얼마?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 그런데 여기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는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2번 0에서 8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자, 시간. 이 물체 0에서 8초까지라고 했으니까 총 8초가 걸렸어.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 물체의 면적이 변이라고 그랬죠. 변이인데 얘는 지금 이동거리 구해야 돼.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운동 방향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학생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운동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운동 방향은 결국 속도의 부호를 의미합니다. 속도에서 숫자의 크기는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그래프 0에서 8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다 플러스 값만 같습니다. 다 x축 위에만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면적 구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면적 4, 여기 삼각형의 면적 8, 여기 삼각형 면적 8. 그래서 하면은 20m네요. 그러면 8분의 20은 2.5 m/s. 평균 속력은 2.5 m/s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단순히 그냥 암산으로 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오른쪽 그림은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랬어. 자, 이번 단원에서 맨 앞에 등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의미는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정하다. 그러면 등속 뭐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다. 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빠르기 하다가 방향까지 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려면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죠.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빠르기라는 게 속력의 개념이에요. 속력.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되겠죠. 속력. 그리고 속도. 자, 여기는 방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기억,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라는 건 뭐야? 속도가 변하는 거 가속도라 그래요. 속도가 변하려면은 빠르기가 변하든가 방향이 변하든가 두 개 같이 변하면 가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저기에서는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인 거죠. 맞지?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자, 물체가 직선 운동할 때는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곡선으로 운동할 때는 방향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접선 방향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체가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위치라면은 접선을 그려서 이쪽 방향, 반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해서 대략 한 10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맞지? 이거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개념인데 뉴턴의 제2법칙을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물리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표현하는 공식인데 F는 MA. F가 뭐였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거.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자, 이 중에 뭐가 벡터량이고 뭐가 스칼라량이니까 방향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힘은 방향이 있는 애입니다. 방향이 있는 애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해요. 질량은 방향이 있을까? 질량은 방향이 없어. 스칼라입니다.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네요. 그러면 방향이 없는 애랑 방향이 있는 애를 곱했더니 방향이 있는 애가 나와. 그럼 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즉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을 찾아라. 그런 얘기는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느냐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그럼 이 물체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이 실이 끌어당기는 장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장력은 중심 방향이지 항상. 실이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물체가 돌아가는 형태니까 끌어당기려면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이게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 중학교 때 원의 특성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항상 수직이다. 다음 12번 문제. 그림 가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나는 진자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다. 자, 가속도의 방향은 무엇과 같다? 얘는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가에서 이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보면은 항상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든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맞고, 니은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같다. 자, 우리 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요 지점에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축구공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실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장력이라는 힘이 실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이렇게 어떤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힘의 합력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 자, 만약에 이런 겁니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10N, 이쪽 방향으로 20N.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총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30N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0N인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 총힘이, 이 물체에 작용한 총힘의 합이 왼쪽 방향으로 10N인 거, 이거는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처럼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 아니라 약간 각도가 좀 애매모호한 비스듬한 각도로 힘이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두 힘의 합력입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력과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음보기 다시 보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뭐랑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그럼 결국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같을까? 중력은 아래 방향, 힘의 합력은 이쪽 방향. 다르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일단 보니까 이 물체들은 전부 다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운동을 해. 그러니까 빠르기가 변하겠죠. 올라가면은 인체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운동 에너지 감소했다는 건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느려졌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도 접선을 그려보면 계속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나에서도 마찬가지. 나에서도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다시 빨라집니다. 요거 바이킹 생각해보면 쉽죠. 바이킹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내려갈 때 엄청나게 빨라지고 다시 올라갈 때 느려지고, 그리고 요 간격도 힌트가 됩니다. 이 간격이 좁은 이유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간 거고, 간격이 넓은 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같은데 이동한 거리가 다른 거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운동 방향 역시 접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맞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각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법칙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관성이라는 게 먼저 알아야 돼요. 관성. 자,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움직이던 애들을 계속 그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정지해 있던 애들을 계속해서 정지해 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을 우리 어차피 이번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만 소개해주고 끝낼 거니까 얘는 잠깐 지우고. 자, 운동 상태.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속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속도. 그렇다면 속도라는 건 뭐냐?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합친 개념이라고 했죠. 즉, 물체는 운동 상태 유지한다, 속도를 유지한다. 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빠르기도 일정하고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물체가 이런 성질이 나타나느냐? 자, 관성의 법칙의 정의를 우리 교재부터 한번 봅시다. 화면이 조금 겹쳤는데, 자, 관성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자, 여기서 알짜 힘이란 뭐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걸 알짜 힘이라고 해요. 자,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한 명이 20N의 힘을 끌어당긴다면 이 두 힘의 합은 얼마? 오른쪽으로 30N이라고 됐죠, 아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0N인 경우에는 합력이 왼쪽으로 10N. 자,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비슷하면 오른쪽으로 30N, 아래 방향으로 40N의 힘이 작용한다면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대각선이 나오게 될 것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크기가 얼마야? 50이죠. 그럼 이 30N과 40N의 합은 50N이다. 바로 이게 알짜 힘입니다.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거를 알짜 힘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넘어와서, 자, 관성의 법칙은 언제? 알짜 힘이 0일 때.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요번 단원이 역학 단원이라고 했죠. 역학. 자, 역학에서 역이라는 글자는 힘력자예요. 힘력자. 그러면 과연 힘이란 무엇이냐? 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힘하고 에너지를 잘 구분해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어려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관념적인 용어들이 여기서는 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지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힘. 힘이란 물체의 보통의 책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렇게 정의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량이다. 자, 이 개념 자체로 보면은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대.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뭐 고무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압축시킨다든가 스프링을 압축시킨다든가 이런 게 모양이 변하는 건데 그런 상황은 아마 우리가 배울 때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빼놓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이야. 그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해가 되나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던 날에 이런 예시를 들어줬어. 물체를 운동을 시키면 가다가 멈춰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운동하려는 힘이 줄어들어서 멈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얘한테 마찰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마찰력은 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걔를 운동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당연히 빨라질 것이고 운동하는 반대로 밀면 느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개념,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잘 기억하세요. 운동 상태라는 건 속도를 의미하고 빠르기와 방향. 그래서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는 건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뉴턴 1법칙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법칙, 3법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